피로연 중 술에 취한 조카 민수가 갑자기 외칩니다. 삼촌, 장모님이랑 예전에 아는 사이죠? 순간 장내가 술렁이며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립니다. 은정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만우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수지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분명 연인이셨을 거예요. 제가 다 봤습니다. 조카 민수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입니까? 신랑 민재도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숨죽인 정적 속에서 만우가 마침내 일어섭니다. 맞다, 젊은 시절. 나는 은정이와 사랑했었다. 결혼식장 안 탄식과 충격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반 시골집 마당에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우는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걸음걸이가 단단한 그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그가 정성스럽게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일터였죠.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오늘은 토마토 모종을 좀 더 심어야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우는 정성스럽게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깻잎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고추 모종들이 싱그럽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작은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토마토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는 그의 손길은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러웠습니다. 민재 오면 이 토마토들 따서 가져가라고 해야지. 아들 생각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텃밭 일을 마친 만우는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쭉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죠.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닭 몇 마리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만우가 기르는 토종 닭들인데 매일 신선한 달걀을 낳아줘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야야, 오늘도 달걀 잘 낳아줘야 한다. 만우는 닭들에게 정겨운 말을 걸며 모이통에 모이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혼자 먹는 식사지만 만우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안에 순분이 살아있을 때처럼 말이죠. 상에 앉아 밥을 먹던 만우의 얼굴에 갑자기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전 민재가 전화로 알린 그 소식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만우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42세의 늦은 나이에 이제야 결혼을 결심한 아들을 보며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내심 걱정이었거든요. 전화를 받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녁 무렵 울린 전화벨 소리에 만우는 서둘러 받았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재야.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좀 다른데.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만호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냐? 어떤 처자랑? 직장 동료인데요. 이름은 수진이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행복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만호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들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죠. 그래, 정말 좋은 일이다. 언제 결혼식을 하냐? 다음 달 15일이요. 서울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당연히 가야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전화를 끊고 난 후 만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며 별을 올려다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 순분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반쪽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운 침대에서 눈물을 삼키며 보낸 시간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내 몫의 밥을 차려놓던 일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호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민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민재는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마웠죠. 며칠 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네러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장 김 씨가 제일 먼저 왔어요. 아침 일찍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만호야, 집에 있나?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재 결혼한다며? 정말 축하해. 이제 손자 볼 날도 얼마 안 남았겠네. 이장의 말에 만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웃들과의 정이 각별했어요. 특히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후로는 더욱 서로를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손자 얘기까지 하시네요. 하하. 그래도 좋은 일이지. 우리 만호가 이제 사돈도 되고 말이야. 이웃들의 관심과 축복이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만호에게는 이웃들이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다음 날에는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왔어요. 만호 씨, 민재 결혼 축하해요. 이 김치 좀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고. 뭐요? 기쁜 일인데 당연하죠. 민재도 이제 장가가니 든든하겠어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동네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축하 인사를, 어떤 이는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만호는 장롱을 열고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장만한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몇 년째 입지 않아서 구김이 많이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장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살펴보았죠. 다리 밑판을 꺼내어 거실에 펼쳤습니다. 정장 바지부터 차근차근 다림질하기 시작했어요. 스팀이 올라오는 다리미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장 재킷을 다릴 때는 더욱 정성스럽게 했어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 만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 장가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이었지.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거다. 순분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며느리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런 아내의 빈자리가 문득 크게 느껴졌어요.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만호는 거울 앞에 서 보았습니다. 머리는 휘어졌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72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는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만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민재가 예약해준 호텔에서 하룻밤 머물다가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서울 구경도 하고 무엇보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설렜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떠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설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쁜 설렘이었으니까요. 아들 민재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만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고층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이 바로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민재가 예약해준 호텔 방은 깔끔하고 넓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만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높은 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 풍경은 장관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것들보다 아들의 결혼식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만호는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림질해둔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 그리고 진회색 넥타이까지.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을 입어가는 과정이 마치 의식 같았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며 만호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이 대견스러웠어요.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구두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준비 다 됐다. 아버지,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희도 지금 예식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아버지도 천천히 오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만호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곧 나갈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아버지. 그럼 예식장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만호는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가져온 간단한 짐들을 정리하고 호텔 방을 나섰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식장까지는 10여 분 거리라고 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만호는 호텔 로비의 화려한 장식들을 구경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인상적이었죠. 손님, 택시 왔습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만호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호텔 예식장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식 가시는군요. 축하드려요. 친절한 택시 기사의 말에 만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 결혼식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드님이 복 많으시겠어요. 이런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시니까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만호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오래되어 서울의 변화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어요.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 앞에는 김민재 박수진 결혼식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꽃으로 장식된 아치와 함께 화려한 풍선들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 실감이 났죠. 수십 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는 안내원들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만호는 신랑 측 가족이라고 말하자 정중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랑 아버님이시군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내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양쪽 벽면에는 아름다운 꽃장식이 가득했어요. 빨간 카펫이 깔린 중앙 통로와 하얀 의자들이 격식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석으로 안내받은 만호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에는 친척들과 민재의 직장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단정한 옷차림으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만호의 조카 김민수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만호보다 20살 어린 50세의 나이로 평소 예의 바른 성격이었어요. 민수야. 잘 지냈나? 오늘 와줘서 고맙다. 당연히 와야죠. 민재 결혼식인데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삼촌도 사돈 되시는군요. 민수의 인사에 만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 어딘가에 묘한 기색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인지 모를 긴장감이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잠시 후 예식장 내부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민재, 박수진 두 분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곧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내부가 조용해지면서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만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입장구를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베일을 쓴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만호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죠. 신부의 아버지는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미리 들었습니다. 대신 신부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고 있었어요. 만호는 자연스럽게 신부 측 자리를 바라보며 신부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정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만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만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얼굴, 설마 은정이인가? 50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20살 청춘 시절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바쳤던 그 사람.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이은정의 모습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과 미소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만호는 손을 떨며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싶어 믿기지 않았어요. 신부 어머니, 아니 은정도 신랑 측 자리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만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얼굴에도 충격의 표정이 스쳤어요. 입장하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첫사랑의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은정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눈맞춤에서 50년 전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두 사람 모두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랑 민재가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에 만호는 잠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의 장모가 은정이라니. 이보다 더 기막힌 운명이 있을까요? 만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신부 측 자리에 앉아 있는 은정의 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데 자꾸만 신랑 측 자리에 만호가 신경 쓰였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결혼식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 김만호님, 신부 측 어머니 이은정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 멀리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동요하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한다니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서기가 어려웠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사회자가 정확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었어요. 만호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위의 친척들과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은정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분홍색 한복이 우아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발걸음도 약간 불안정해 보였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황에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천천히 마주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은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여전히 그때 그 아름다운 눈빛과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은정도 만호를 바라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든든하고 따뜻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옛날의 그 청년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은정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만호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회자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나시는 자리이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정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딸 키우셨네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 씨 정말 좋은 분이던데요. 은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어요. 하객들은 두 사돈의 만남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누구도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사랑했던 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겉으로는 처음 만나는 사돈인 척 연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온갖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만호가 먼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김만호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잠시 말을 멈춘 만호는 은정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신부 어머님께서 수진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호는 마이크를 은정에게 건넸어요. 마이크를 주고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서도 서로의 떨림이 전해졌어요. 은정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어머니 이은정입니다. 그 이름을 직접 듣는 순간 만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그 이은정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수진이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재 씨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입니다. 우리 딸이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신랑 아버님께서도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네요. 앞으로 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 반지 교환, 그리고 패배까지. 하지만 만호와 은정은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자꾸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패백 시간에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신부 수진이 시부모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과거 연인의 며느리가 되는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만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만호는 친척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은정도 신부 측 친척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딸의 결혼식이라는 기쁜 날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만호는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은정과 마주쳤어요. 은정도 같은 이유로 자리를 비운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정이. 만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호 씨. 은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래. 세상 참 묘하지. 만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은정아, 너는 어떻게? 오래된 이야기죠. 지금은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은정의 말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래, 맞아. 아이들이 중요하지. 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린 사돈 사이고.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오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만호의 조카 민수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는데. 민수의 시선은 만호와 은정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이었어요. 아, 그냥 우연히 마주쳤어. 만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뭔가 아시는 사이 같은데. 순간 만호와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만호와 은정 사이를 오갔습니다. 복도의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만호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정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아시는 사이 같은데요? 민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에 찬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던 민수였기에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처음 만났어. 만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두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은정이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정말 오늘 처음 뵌 사이예요. 다만 아이들의 결혼으로 갑자기 사돈이 되다 보니 서로 어색할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군요. 민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무대에서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이치고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았는데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만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관찰력이 뛰어났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들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만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돈끼리 어색한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이런 큰 행사에서 긴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멀리서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의 모습이 환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어머님도요. 민재가 밝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찾고 있었는데요. 축하 인사를 받으시러 오셔야죠. 아, 민재야. 정말 축하한다. 만호는 아들의 등장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님, 수진이가 인사드리고 싶어 해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가봐야겠네요. 은정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민재야, 혹시 아버지랑 장모님이 예전에 아는 사이였던 건 아니야?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처음 뵈는 사이죠.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아까부터 계속 어색하시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보는 눈빛이. 민수가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민수 형, 처음 만나는 사돈끼리 어색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님께 인사드리기 어려웠어요. 만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민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순수한 아들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정말 오늘 처음 뵈었어요. 은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돈이 되다 보니 서로 조심스러울 뿐이죠. 서로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봐요. 민수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자. 만호가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사람은 함께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어요. 그는 만호와 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는 축하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를 건네고 양가 부모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만호와 은정은 내심 불편했어요. 신랑 아버님, 아드님 정말 잘생겼어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한 하객이 만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살라고만 했어요. 만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부 어머님도 딸 정말 예쁘게 키우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얌전한 아이 보기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은정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객들은 두 사돈이 화목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사돈들끼리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복받을 일이네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내심 불편했어요. 계속 연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특히 만호는 은정과 가까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5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정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밀려왔어요. 함께 걸었던 시간들, 손을 잡고 약속했던 그날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밀려왔어요. 그때의 달콤했던 사랑과 아픈 이별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하객들 사이에서 술잔이 돌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축하 건배가 여러 번 이어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민수가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니 말이 많아졌어요. 삼촌. 민수가 큰 소리로 만호를 불렀습니다. 피로 연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왜 그러냐, 민수야? 만호가 당황하며 다가갔어요. 삼촌, 정말 장모님이랑 처음 보는 사이 맞아요? 민수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술 많이 마셨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만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에요. 전 확신해요. 분명 옛날에 아시는 사이였을 거예요. 민수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해요. 처음 보는 사이가 저렇게 어색할 리 없어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 형,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놀라며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내 아버지랑 장모님이 예전에 사귀셨던 것 같아. 민수가 술에 취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신부 측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신랑 측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로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민수야, 그만해. 만호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왜요? 숨길 거 있어요? 민수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큰 목소리가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야, 내 아버지랑 장모님이 예전에 사귀셨던 것 같아. 순간 장내의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만호와 은정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만호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조카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왜요? 숨길 거 있어요? 민수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어요.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예전에 아시는 사이였을 거예요. 이때 신부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휘날리며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자신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부의 등장으로 장내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수진아. 은정이 딸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정말 시아버님과 예전에 아시는 사이였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신랑 측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은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50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민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당황함과 궁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만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내가 말하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만호에게 집중되었어요. 은정도 놀란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만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수백 명의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해 있었어요. 아들 민재의 얼굴, 며느리 수진의 얼굴, 그리고 은정의 얼굴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맞다.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만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젊은 시절 나는 은정이와 사랑했었다. 만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장내에서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였구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5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호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50년 전 이야기다. 집안의 반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신부 측 친척들은 차갑게 시선을 던지고 있었고 신랑 측도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겁쟁이였다. 만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집안 어른들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다. 은정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은정이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5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수진이와 결혼하는 게 아니다.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너희들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장내의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특히 신부 측 친척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부 측 큰아버지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옛 연인이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부 측 고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신랑 측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 기가 막힌 일이네. 만호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죄를 안고 살았습니다. 은정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죄를 말입니다. 은정도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과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신부 측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발 과거로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장례의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되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다들 잠깐만요. 민재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랑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장모님이 첫사랑이셨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지난날의 이야기다. 나는 내 어머니와 평생을 지냈고 널 키워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진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시아버님과 사랑하는 사이였나요? 은정은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진아.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야. 장내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만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호의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아들 민재의 당황한 얼굴, 며느리 수진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은정의 창백한 모습이 차례로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예식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만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5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은정이와 사랑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가 완전히 술렁였어요. 신부 측 친척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신랑 측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였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만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떤 이는 경악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큰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고 고모들은 수군거리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만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닐 때 은정이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렇게 3년간 사랑했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다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났던 그날, 수줍게 미소 짓던 만호의 모습, 한강변을 함께 걸으며 나누었던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만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집안의 반대로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겁쟁이였어요. 집안 어른들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고 은정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의 호통치는 소리,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집안 어른들의 단호한 반대. 26살 청년이었던 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이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문벌을 따졌습니다. 만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은정이 집안이 우리보다 못하다며 반대했죠. 아버지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다른 좋은 집 딸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나는 부모님을 설득해보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장래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고백을 듣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나이 든 하객들은 그 시대의 현실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개인의 사랑보다 집안의 체면이 우선시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결국 은정이에게 이별을 고해야 했어요. 만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남산공원에서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은정이가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은정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50년 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마음을 헤집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은정이는 울지 않았어요. 만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만호 씨. 우리가 사랑했던 건 진짜였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자신도 울고 싶었지만 만호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웃었던 기억이 났어요. 헤어진 후 하숙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 내내 울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를 지금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매일 밤 후회했고 미안했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좀 더 강했다면 은정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께 더 강하게 맞섰어야 했는데. 장내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놀라움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깊은 고백을 듣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만호의 진솔한 모습에 일부 하객들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은정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동안 그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만의 몫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은정은 딸 수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 하지만 엄마도 그때는 21살이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 맛 탓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미안해. 은정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은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은정이 목소리를 높이며 하객들을 바라보았어요. 제발 과거로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민재 씨와 수진이의 사랑만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아이들은 이뤄낼 거예요. 은정의 간절한 호소에 장내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신부 측 친척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두 노인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둘의 과거가 아이들의 미래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은정이와 나는 이미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민재 어머니와 45년을 함께 지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은정이도 좋은 남편과 함께 수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왔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후회는 있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괜찮다, 민재야. 만호가 아들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렸어요. 이제야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구나. 중요한 건 너와 수진이의 행복이다. 우리 과거 때문에 너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진도 어머니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민재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런 깊은 사랑을 아는 엄마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두 젊은이의 당당하고 성숙한 모습에 장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동받은 하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 예식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박수였어요. 만호와 은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면서 예식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만호와 은정의 고백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감동받은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시선들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신부 측 친척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충격, 당황,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시선이 아들과 아버지에게 집중되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민재의 모습이 의젓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제 장모님이 아버지의 첫사랑이셨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만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재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된 지난날의 이야기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이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아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었고, 거짓을 말하자니 지금까지의 고백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정했어요. 많이 사랑했다. 만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은정이가 내 전부였어.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이었지. 하지만 민재야, 그 후에 내 어머니를 만났고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지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선택이었던 건가요? 차선책이었던 건가요? 그 질문에 만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을 거예요. 만호는 아들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절대 아니다.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선택이 아니었어. 운명이었다. 은정이와의 사랑이 끝나고 몇 년 후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건 은정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장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호의 진솔한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든 하객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와 45년을 함께 지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만호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행복했고, 밤에 잠들 때도 고마웠어. 은정이는 내 청춘의 사랑이었고, 내 어머니는 내 인생의 동반자였어. 둘 다 소중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야.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신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이라니 정말 묘한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하객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신부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조명 아래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어요. 그리고 민재 오빠. 수진이 신랑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만의 것이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 사랑을 흔들 수 없어요. 민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금도 장모님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건 아닌가요? 예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이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만호에게 집중되었고, 은정도 긴장한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만호는 깊은 숨을 쉬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 부부간의 깊은 애정, 그리고 추억 속의 그리움까지. 그때의 사랑과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의 은정이는 내 며느리의 어머니, 즉 사돈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정말요? 확실한 거죠? 민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다. 만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나는 이미 내 몫의 사랑을 다했고, 내 몫의 인생을 충실히 살았어. 내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지금은 너희들의 행복을 보는 게 내 유일한 기쁨이고 바람이야. 은정도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도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정말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의 행복이고 앞으로 좋은 사돈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감정도 없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숨을 죽이며 그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어요. 신부 측 친척들 중 일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젊은 부부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기색이었어요. 예식장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가 있지만 모든 관심은 오직 민재의 입에서 나올 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버지의 과거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숨기셨다면 더 힘드셨을 텐데요. 민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부모님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걸로 충분해요. 어떤 과거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 순간 예식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젊은 부부의 성숙한 판단과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신부 측 큰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젊은이들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신랑 측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래, 결국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만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50년간 혼자 짊어지고 계셨을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예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저마다 오늘의 특별한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감동적이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드라마 같은 일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예식장 안에는 이제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있었어요. 민재와 수지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의 신혼부부는 여전히 빛났지만 이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큰 위기를 함께 넘긴 후라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만호는 예식장 한편의 의자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러난 날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해해준 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과거가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성숙하게 받아들여줘서 다행이었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괜찮아, 수진아. 은정이 딸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야 정말로 내 결혼을 마음 편히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도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아니야, 민재야. 만호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50년간 혼자 품고 있던 걸 이제야 털어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때 은정이 조심스럽게 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만호 씨, 은정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마워, 은정아. 만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혼자만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간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후회도 아닌 그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웃으며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는 너무 아팠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묘해요. 그러게. 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는 각자의 길을 잘 걸어왔고 그 결과 이런 좋은 아이들을 키워냈잖아. 어쩌면 이게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 민재와 수진이 부모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돈 관계 만들어가는 거죠. 어머니랑 아버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해요. 맞아. 민재도 동의했어요.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 아껴주고 챙겨줘야죠. 만호와 은정은 아이들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만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나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식장 밖으로 나가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 정원에는 여전히 결혼을 축하하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을 기념해서요. 좋은 생각이야.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람은 꽃이 만발한 정원을 배경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신랑 신부가 가운데에 서고 양옆에 만호와 은정이 섰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만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지켜내는 힘이 되어주는구나.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은정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50년 전의 아픈 기억이 이제는 딸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축복으로 이어진 셈이었어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네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털어내고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재아, 수진아. 만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내 가장 큰 기쁨이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네, 아버지. 민재가 대답했어요. 저희도 아버지와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자주 찾아뵐게요. 저도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요. 은정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만호는 시골집으로, 은정은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민재와 수지는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헤어져야겠네요. 은정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 만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돈이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어. 민재와 수지는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잘 다녀와라. 만호와 은정이 동시에 말했어요. 젊은 부부가 떠난 후 만호와 은정은 잠시 호텔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말 긴 하루였네요. 은정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 하지만 좋은 하루였어. 만호가 대답했어요.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연인이 아닌 좋은 사돈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만호는 택시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50년간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어. 집에 도착한 만호는 마당의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심었던 토마토 모종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첫사랑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결국 아들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